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정부가 야심차게 출발했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안대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금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이 이 대안대출 하셨다가 스트레스만 받으셨을 텐데 왜 이 대안대출이 성공을 못했는지 오늘 같이 알아볼 거고요. 또한 대안대출이 뭐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인데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예산이 아직도 8조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8조 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에서 나눠볼 거고요. 또한 대안대출과 동시에 비슷하게 시작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실 텐데요. 새출발기금. 그 다음에 이제는 만기연장 프로그램, 상환유예,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들이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대안대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상환을 유예해준다든지 아니면 새출발 기금처럼 아예 원금을 탕감해준다든지 이러한 어떤 정책들이 뭐가 남아있는지도 같이 알아볼 겁니다. 부디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모르셨던 거라면 한번 신청해 보시겠고요. 또한 어떤 거를 주의하셔야 되는지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대안대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자영업 대안대출 성공하셨습니까? 아마 대안대출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시도를 한번 하셨을 텐데 오라통이 아마 터졌을 겁니다. 먼저 그 저금리 대안대출을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천만 원까지 해서 이 7% 이하로 저금리로 대안을 해주는 대출입니다. 한마디로 내려서 내가 10%짜리 대출을 받고 있으면 7% 이하, 한번 6.5% 정도 이하로 저금리로 대안을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9월 달부터 사실 제 기억으로는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31회에 이 새출발기금 아닙니다. 이거 대안대출 이상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안대출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 몰랐는데 나 소상공인이고 나 지금 고금리 압박을 받고 있는데 나 이게 뭐지? 라고 하신 분들은 유튜브 그 검색창에서 여의도 정보맨 431회라고 검색하시면 요 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 영상 확인하시면 이 대안대출에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안 해당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주셔갖고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공 아마 대부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나 빼고 대안대출 성공했을까요? 제 질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안대출을 신청했는데 일단 나는 까였어.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다른 분들은 다 됐을까? 자, 접수 현황 좀 가보겠습니다. 12월 27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안대출 접수 건수는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그러니까 12월 15일까지 9월 30일부터 시작했죠. 15,839건, 접수 금액은 5,327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대안대출 예산이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려 8조 5천억 원이에요.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목표 금액이 8조 5천억 원. 그러면 접수 금액은 5,300억 원이니까 한 6.3% 정도 되는 겁니다. 접수 건수로 본다 그러면 이게 접수 금액이에요. 접수 금액은 뭐예요?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접수만 받은 거예요. 그럼 실제 이 저금리로 바꿔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2,202억 원입니다. 목표액의 2.6%예요. 처참한 결과입니다, 진짜. 소상공인 도와주려고 나왔던 건데 전혀 지금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정책은 언제나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안대출 소개했을 때도 정말로 취지는 좋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너무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 어렵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취지는 좋으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은행에서 이거 다 깔 거다, 분명히. 은행에서 이거 다 깔 거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대안대출을 신청했다가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왜 현실성이 없었을까요? 정부가 이 대안대출이 지금 실패를 했어요. 물론 예산은 남아있지만 더 진행되겠지만 현재까지로는 거의 뭐 2.6%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처참한 실패거든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실패 이유는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안 되는지. 근데 그 이유를 어디서 보고 있냐면 인지도가 낮은 것이야.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된 거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게. 그래서 신보에다가 신용보증에다가 홍보를 좀 강화해줘. 이거 더 알려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 좀 하게끔 해줘. 왜? 이거 정부가 짜낸 아이디어잖아요. 그럼 이게 실행이 돼야 되죠. 잘. 예산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죠. 근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까이고 있거든. 정말로 홍보가 안 돼서 그랬을까요? 저도 막 얘기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고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그러면서 저 안 됐어요. 나 안 됐어요. 예상을 했었죠. 왜? 너무 까다로워요, 조건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부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 대안대출이 안 되는지, 소상공인들에게 왜 피부로 안 닿는지. 그럼 내년도에 바꿔줘야죠, 기준을. 첫 번째 까다로운 신청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비, 운전자금 이런 사업자 대출만 대안 신청이 가능해요. 그때 제가 설명했을 때도 이게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죠. 소상공인 개인 자영업자 분들은 대부분이 개인 대출이 많습니다. 왜? 개인 대출 받아서 사업용으로 썼을 거예요. 아니면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썼을 겁니다. 설비, 운전자금 이런 사업자 대출만 대안 신청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사업자용으로 처음부터 대출을 받았던 금액만 대안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근데 이해는 갔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그럼 어떻게 발라낼 거냐 이거야. 이게 사업용으로 썼는지 아니면 개인 대출을 받아갖고 부동산 사는데 썼는지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건 현실적인 어떤 고민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진짜.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금융위의 반응은 현재 대안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요,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좀 여유가 있어. 이런 분들이 이제 개인 대출을 받아갖고 뭐예요? 주담대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 주택을 사러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 21년도 같은 경우에 막 부동산 막 폭등기였잖아요. 그래서 개인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살려고 보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건 사업용으로 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발라내느냐가 진짜 금융위의 숙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제는 금융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저는 발라내갖고 구분을 시켜줘서 진짜 개인 대출인데 사업용으로 썼던 분들,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대안대출을 통해서 저금리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여정 가족님께서 댓글로 이런 분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아이디어를 내신 분도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영수증 첨부, 그러니까 썼던 거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이걸 어떻게 발라낼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왜냐면 여러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시고 필드에 있잖아요. 현재 개인 대출을 받아서 사업용으로 썼다는 것을 증빙만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대안대출 8조가 남아있어요. 8조가 아직도 돈이. 이걸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로 봤을 때 왜 실패했을까? 다른 대안이 아직은 이제 존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한 유예 프로그램이 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다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요 432회 영상 보시면 됩니다. 여의도 정보맨 432회 이렇게 치면 요 영상이 나올 거예요. 만기 연장 상한 유예 프로그램이 되고 있고, 상한 유예는 1년 유예가 됐고요. 만기 연장은 3년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죠. 은행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6개월 후에 동갑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 요거 한번 궁금하신 분들 영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출발 기금, 요것도 지금 저조합니다. 새출발 기금. 지금 정부가 홍보 막 들어갔어요. 예, 기관들한테 빨리 이거 홍보해라. 그러면서 홍보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9월에 시작했거든요, 이거. 제 기억으로. 이거는 430회 영상입니다. 예, 그래서 새출발 기금. 원금 감면, 이슈 뜨거웠었죠, 그 당시에. 새출발 기금. 430회 여의도 정보매 치면 나와요. 이 새출발 기금이 뭐예요? 한계 상황에 있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원금도 탕감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안해주는 프로그램들이었죠. 그래서 이 새출발 기금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초반에 왜 이 영상을 보셔야 되냐 말씀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난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그 제도권을 통해서 현지에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크게 세 분류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대출이 하나가 있고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만기 연장 상한유예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출발 기금, 이 세 꼭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 개 다 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노크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적극적으로. 내가 이거 해당이 되는지. 원금 탕감 되는지. 아직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꼭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이미 했던 얘기니까 430회. 여의도 정보매 치면 이 새출발 기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대안대출을 신청 안 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죠? 마지막 세 번째인데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이 대안대출을 왜 실패하느냐, 가장 큰 이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은행의 비협조예요. 참여 동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은행에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은행 가면 다 까이는 거예요. 은행에서 다 안 받아줘요. 아니, 신보에서 보증 받으면 뭐합니까? 보증받고 은행 갔더니 안 돼요, 이래요. 은행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도 지금 7%에 육박합니다. 고신용자도요, 은행 가서 신용대출 받을 걸면 7%에 육박하는데 제2금융권의 사업자 대출 대안을 부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지금 고신용자도 7% 받는데 지금 이렇게 부실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이제 제도권은행보다는 그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대안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1금융권 입장에서 2금융권의 그 부실 채권을 받아줄 이유가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패널 뭐 이렇게 정부가 뭔가 이렇게 베네핏을 준다든지 이런 걸 주면 모르겠는데, 이 부실 가능성 있는 채권을 왜 떠안습니까? 1금융권에서는. 그러니까 요인이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들 대부분이 2금융권 여신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여신은 뭐냐면 대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중채무자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중채무자는요, 3개 이상 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보통 얘기해요. 3개 은행 이상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다중채무자라고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의 다중채무자죠? 신용등급 낮죠? 채무상환 능력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은행에서는 안 받아주는 겁니다. 당신 우리의 은행에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이러면서 커트라인 통과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대안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건데, 고금리는 대부분 신용도가 낮고요,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대출이 지금 실행이 2%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은행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이 나오면 조금 현실성 있게.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까운 게, 그 2022년도 정책, 소상공인 정책이 진짜 그 정책을 짰을 때 소상공인 누군가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진짜 장사를 지금 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이런 분들이, 정말 내가 갈급하신 분들, 내가 대출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이 진짜 그 정책을 만들 때에 그 회의에 이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대안대출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이겁니다. 은행의 협조가, 은행에서 먼저 너무 중요한데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내년도는 과연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대한대출 예산이요, 지출 실행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8조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8조 5천억 원이잖아요. 8조 정도가 남아있다니까요. 물론 이거는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내년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가 저거는 이제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대한대출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죠? 현실성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겠죠. 이런 케이스도, 그래서 대한대출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대상을 늘려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금리에 억눌려 있는 거를 저금리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대상자를 많이 늘려준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개인 대출도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그럼 좋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그 소급 적용 얘가 나오죠. 그죠? 우리 소급 적용, 손실 보상금에 대한 소급 적용. 야, 이 예산만 활용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데요. 그죠? 그런데 이 예산은 대한대출 예산으로 이미 나왔던 돈이라서 아마 돌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소급 적용으로 이렇게 딱 뭐 이론적으로 막 마음 같으면 이렇게 딱 예산을 돌려서 하고 싶지만 사실 요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 8조가 있는데 이 대한대출 예산이, 야, 이거를 정말 어떻게 활용해야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피부로 느끼겠지만 정부가 도와주려는 거는 세금이잖아요. 우리 소중한 우리가 냈던 세금 있다니까요. 돈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막 이만한 자금이 있는 거야. 지금 이만한 자금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막 울상을 짓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산은 이 정도에 있는데 이게 안 가는 거야. 이게 미치겠는 거야. 지금 제가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야. 못 가이고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 2023년도에 이거 풀어내야 되죠.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도 똑같습니다. 이거 소상공인분들 어렵죠, 힘들죠. 예산 뭔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뭔가 정부는 계속 뭔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뭔가 막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피부적으로 가면 은행 가서 안 되고 보증서 못 받고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괴리감이 너무 크다. 23년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런 예산, 여러분 이거 8조 예산 여러분 자영업자분들에게 100만원만 줘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 희망사항입니다. 네, 희망사항이겠지만 물론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데 이게 계속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런 예산 묵혀둬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나온 돈이에요. 2023년도 바뀌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들이 나아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왜요?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분들은 중요하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를 말씀드리죠? 소상공인 무너지면, 자영업자 무너지면 누가 무너져요? 은행이 무너집니다. 은행 무너지면 일반 국민들 다 무너져요. 지금의 정책은요, 지금 건설사 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건설사 무너지면 지금 PF 대출이 너무 부실해져 갖고 이 PF 대출 부실권이 굉장히 심했고, 내년 상반기에, 저는 개인적 생각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PF 대출 사건 하나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회사 도미노처럼 무너지면 은행권이 부실해지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고리를 끊어내고자 지금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온통 정책이 다 부동산 정책들입니다. 부동산 경착륙 막기 위해서. 제발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너무 관심사항에서 좀 떠나갔어. 지금 건설회사도 문제지만 부동산도 문제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더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살려내야 됩니다. 돈은 있는데 피부적으로 가질 않아.
제가 왜 목소리가 커지는지 아시겠죠? 2023년도 꼭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공부를 하고자 모이신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상공인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소상공인 무너지면은 정말 뭐 경제 시스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정보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부동산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 누르셔서 매일매일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꼭 지금 구독 버튼 누르셔서 우리 여정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 항상 나눠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말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곧 씨가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야기해 봅니다. 자, 인사말 있죠? 뭐였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요, 좀 말을 바꿔서 해볼게요.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번 외치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